나이 60이 넘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6세 김영자 할머니가 손수 쓴 글입니다. 할머니는 이 글을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아침 읽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는 70세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거든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문득 깨달았답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자식들은 자기들 인생이 바빴어요. 손주들도 커서 할머니가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이제 나는 뭐 하고 살지? 그때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남한테 매달리지 말자. 애쓰지 말자. 그날부터 할머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 안 했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해도 바빠서 안 돼 했어요. 친구들 모임도 가고 싶을 때만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행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7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남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의무를 위해 살고 후반전은 자유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었다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혼자가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72세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한테 매달렸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렸어요. 애들아, 엄마 심심해. 놀러와. 매일 전화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매달렸어요. 야, 만나자. 나 외로워. 일주일에 서너 번 연락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어요.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자야, 나도 바빠. 다음에 보자. 핑계를 댔어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아무도 안 와주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우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친구 집에 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친구한테 기대했어요. 만나면 옛날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겠지. 서로 위로해주겠지. 그런데 막상 만나니 달랐습니다. 친구는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알아? 2시간 내내 자랑이었어요. 할머니는 듣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평범하거든요.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나기 전엔 기대했는데 막상 만나니 피곤하네. 왜 갈 때마다 이럴까? 그날 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친구한테 기대했다는 거였습니다. 옛날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겠지. 서로 위로해주겠지. 이런 기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인도한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매달리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애쓰지 말자.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 안 했어요.
자식들한테도 전화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가 날 위로 안 해줘도 괜찮아. 자식이 매일 안 와도 괜찮아. 나는 나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기대를 안 하니까 편해졌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행복해졌어요.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한테 매달리고, 친구한테 매달리고, 배우자한테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내고 서운해해요. 반대로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어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74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좋아했어요. 친구가 많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오면 피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애를 썼거든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재미있게 해줘야지. 친구들 비위 맞추느라 애썼어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한 친구는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할아버지는 듣는 내내 불편했어요. 자기 아들은 평범하거든요. 또 다른 친구는 정치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나라가 엉망이야. 1시간 내내 불평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애를 쓰지? 기분만 나빴잖아. 그래도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안 가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또 같았습니다. 자랑 아니면 불평. 할아버지는 애썼어요.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편하게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매번 실망만 쌓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결심했어요. 애쓰지 말자. 친구들한테 매달리지 말자. 주변을 정리하자.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먼저 전화 안 했어요. 모임도 안 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이러다 정말 혼자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편해졌습니다. 애쓰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았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사람한테 매달리면 고통이 시작돼요. 애쓰지 않으니까 편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서로 붙으려고 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서로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져요.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가요.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래요. 가까이 지내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매달리니까요. 친구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식이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런 기대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돼요.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다시 가까이 가요. 또 상처받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의존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 현명한 관계입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5년 전에 친한 친구와 절교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할머니가 돈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가 꼭 갚을게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갚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친구가 화를 냈어요. 돈 때문에 그래? 30년 우정이 그 정도야?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빌린 사람이 화를 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연락 안 했습니다. 친구도 연락 없었어요. 그렇게 절교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30년이나 알았는데. 그래도 연락해야 하나. 할머니는 그 친구한테 매달렸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애를 썼을까? 왜 매달렸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련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주변을 정리하니까 편해요. 절교한 인연은 돌아보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미련 가지면 내가 더 힘들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난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간다. 나이 들면 관계가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떤 친구는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떠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해요. 끝난 관계는 끝난 거예요. 거기에 미련 가지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낫습니다. 77세 최명수 할아버지는 혼자 삽니다.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했습니다. 야, 만나자. 술 한잔하자. 친구들이 처음엔 와줬어요. 그런데 매번 만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했어요. 형님, 저도 바빠요. 다음에 봐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외로워졌어요. 친구들도 날 귀찮아하네. 나는 혼자구나. 우울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책을 읽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책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함이다. 할아버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사람한테 매달려서 괴로운 거구나. 그런데 고독은 다른 거구나.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자. 애쓰지 말자. 나 자신과 친구가 되자.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어요. 혼자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어요. 나무를 봤습니다. 혼자도 괜찮네.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었어요. 점심을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혼자 먹어도 맛있네.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엔 관심 없었는데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 안 했어요. 외롭지 않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형님,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바빠서. 요즘 혼자 사는 재미를 알았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계가 편해졌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제 고독을 즐깁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났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까 고민한다.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들은 시간을 죽입니다. TV만 보고 누워만 있고 시간이 가기만 기다려요. 오늘도 또 하루가 가네. 한숨 쉽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시간을 씁니다.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즐겨요. 혼자서요.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해요. 30분 하면 몸이 개운합니다. 아침을 먹고 피아노를 칩니다. 3년 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0곡을 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십니다. 혼자요. 책을 읽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집에 와요. 저녁을 차려 먹고 드라마를 봅니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할머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즐겁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사람한테 매달려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혼자도 행복해요. 75세 박순이 할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자주 안 해요. 예전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낳아준 자식들인데 왜 전화를 안 하지? 자식들한테 매달렸거든요. 자식이면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야지. 그런데 자식들은 바빴어요. 일하고 애 키우고 자기들 인생 사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했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생각을 바꿨어요.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말자. 애쓰지 말자.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살자.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 안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에 간섭 안 했어요. 대신 할머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일주일에 3번 나갔습니다. 즐거웠어요. 할머니가 바빠지니까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바빠. 수업 가야 해. 엄마가 바빠요? 응.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자식들이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 나이 들면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적게 필요해져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 같았어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래야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달라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신경 쓸 게 많아요. 매달리게 되고 애쓰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을 줄여야 해요.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은 연락 끊고 매달리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요. 혼자 밥 먹어도 맛있고 혼자 산책해도 즐겁고 혼자 책 읽어도 재미있게 그게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78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틉니다.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커피를 내립니다.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셔요. 좋은 아침이네.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요.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오후에는 글을 씁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어릴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쓰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봅니다. 뉴스 보고 다큐멘터리 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봐요. 오늘도 괜찮았어.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나하고 친구가 됐거든요. 나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떨 때 불편한지, 이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평생 남한테 맞춰 살았거든요. 부모 기대에 맞추고, 배우자 기대에 맞추고, 자식 기대에 맞추고,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어요.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몰라요. 나이 70이 넘었다면 이제 그걸 찾아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뭘 먹을 때 행복한가요? 어디를 갈 때 기분이 좋은가요? 뭘 할 때 시간이 금방 가나요? 이런 걸 찾으세요. 그게 나를 아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나랑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혼자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데. 그래도 계속하세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혼자도 괜찮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혼자가 오히려 편하네. 그때부터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고독을 즐기게 돼요. 그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74세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은 달라야 해요. 전반전엔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 남편, 자식. 근데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해요.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으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에서 온다.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아요. 자식한테서, 친구한테서, 돈한테서. 거기에 매달려요. 그런데 밖에서는 행복이 안 와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바쁘고, 친구는 친구 사정이 있고, 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해요. 결국 실망만 쌓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안에서 찾아요. 나한테서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살았네 하고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 맛있네 하고, 만족하고 산책하면서 날씨 좋네 하고 즐기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밖에서 안 찾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없어요. 늘 만족합니다. 그게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71세 송미영 할머니는 수첩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매달리지 말 것, 애쓰지 말 것, 기대하지 말 것, 남을 의식하지 말 것, 휘둘리지 말 것, 특히 가족이라도 매달리지 말 것. 할머니는 이 글을 매일 아침 읽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요.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합니다. 친구들 모임도 가고 싶을 때만 가요. 남편한테도 매달리지 않아요. 각자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편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고 애쓰지 않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주변을 정리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한테 매달리고 계신가요? 자식이 전화하기를 기대하고,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대하고, 배우자가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기대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화도 없고, 서운함도 없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세요. 불편한 사람,
매달리게 만드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과감히 정리하세요. 끝난 관계는 돌아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즐거운지. 이걸 찾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혼자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엔 외로울 거예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익숙해지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고독은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충만해요. 나랑 있는 게 편해져요.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편해요. 애쓰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나이 들어 현명하게 사는 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고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나이 60이 넘어서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